교재 102쪽에 조합할 차례죠. 조합을 할 차례인데 거기 조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기호로 ncr이라고 쓴다 라고 돼 있어. 너네가 이제 제일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순열과 조합 사이의 차이예요. 순열과 조합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순열이나 조합이나 결국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다 라는 개념은 동일한데, 그냥 둘 다 n개 중에서 r개 뽑는 거죠. 둘 다 이제 이 개념은 동일한데, 순열은 자리를 바꾸는 걸 생각을 하죠. 자리 바꾸기가 가능이야. 근데 얘는 자리 바꾸는 게 안 돼.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순열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이렇게 배웠잖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 다음에 걔네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걸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냐면은 순서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 순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지. A, B, C, D 5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장 1명이랑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고 얘를 순열로 5P2라고 쓴다고 했죠. 근데 이게 왜 순열이라 그랬냐면은 만약에 A랑 B가 반장 부반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A가 반장을 하고 B가 부반장을 하는 거랑 B가 반장을 하고 A가 부반장을 하는 건 엄연히 다른 경우지. 엄연히 다른 경우니까 경우의 수를 세겠죠. 경우의 수를 센다는 얘기가 이제 그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센다는 얘기인데 그때가 이제 순열이라고. 그때가 순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순열이에요. 근데 조합은 뭐냐면 A, B, C, D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봐.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야. 5명 중에 2명을 뽑는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으로 해석하거든요. 왜 조합으로 해석을 하게 되냐면 A가 대표하고 B가 대표를 하는 거랑 B가 대표하고 A가 대표를 하는 거랑 어차피 얘네 둘은 동일 지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똑같은 경우야. 그럼 얘네 둘이 같은 경우면 이걸 굳이 세 안 세? 안 세겠지. 이걸 안 셀 거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경우인데 이걸 굳이 왜 세냐고. 똑같은 경우의 수니까 이건 중복되는 경우의 수니까 한 번만 세거든요. 이 두 개가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제 OC2라고 정리를 하는데 5명 중에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이제 OC2라고 하는데 이 OC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A, B, C, D 5명 중에서 2명을 그냥 순열로 뽑았다고 생각해봐. 5명 중에 2명을 그냥 순열로 뽑아.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A, B, A, C, A, D, A, E 그 다음에 BA, BC, BD, BE 그 다음에 CA, CB, CD, CE 그 다음에 DA, DB, DC, DE 마지막이 EA, BC, D겠죠. 이렇게 이제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건 순열로 뽑았을 때야. 순열로 뽑은 상태니까 여기 있는 AB랑 여기 있는 BA랑 둘 다 셌겠지. 둘 다 그래서 센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조합으로 세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조합으로 세면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똑같거든. AB가 대표하나 BA가 대표하나 경우의 수가 똑같아. 그러면 얘랑 대비되는 요거를 이제 없애겠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 그 다음에 AC랑 똑같은 건 여기 있어. AC랑 똑같은 게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안 셀 거고 AD랑 똑같은 건 여기 있고 AE랑 똑같은 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BC랑 똑같은 거 생각해보면 CB도 똑같거든? 그 다음에 BD는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똑같고요. BE는 EB랑 똑같고 CD는 DC랑 똑같고 CE는 EC랑 똑같고 DE는 ED랑 똑같아. 그럼 경우의 수가 정확히 반이 되거든? 경우의 수가 정확히 반이 돼. 여긴 20개였는데 지울 거 다 지우고 나니까 10개만 남거든요. 딱 정확히 절반이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OC2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우선 OP2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걸 2로 나누면 돼. 근데 여기가 왜 절반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왜 정확히 절반이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거야. 원래는 A, B랑 B, A 이렇게 원래 두 개였던 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나 마나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A, B 한 개로 세다 보니까 딱 절반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두 개였던 게 한 개가 되니까. 원래 두 개였던 게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딱 절반으로 나눠주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 원래 두 개였던 게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AC랑 CA도 이렇게 두 개였는데 이게 이제 AC 하나로 퉁쳐가지고 가는 거니까 두 개가 한 개가 되고 두 개가 한 개가 되고 전부 다 두 개가 한 개가 된 그림인 거지. 그러면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반장, 부반장 말고 반장, 부반장에다가 뭐 총무 한 명까지 뽑는 경우의 수까지 이해가 되실 건데 이거랑 이제 대표 3명 뽑는 거. 반장, 부반장, 총무 엄연히 지위가 다르지. 지위가 다르다는 거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반장, 부반장, 총무 뽑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다시 얘기하면 5P3이라고 쓰고 끝나겠죠.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5C3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개념적으로 배웠는데 이제 5C3은 연산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5P3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거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요 순열의 수에서 A가 반장, B가 부반장, C가 총무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네들끼리 막 자리 바꿔서 나눠 먹는 거야. A, C, B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반장, 여기가 부반장, 여기가 총무인데 얘네들끼리 서로 자리 나눠서 바꿔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6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뭐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얘기인 게 A, B, C 3명이서 서로 자리를 바꿔서 자리를 가져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3팩토리얼이거든.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3팩토리얼이야. 근데 이렇게 반장, 부반장, 총무 이렇게 지위가 나눠져 있으면 이게 6가지인데 이게 전부 다 대표라는 타이틀로 바뀌면 ABC가 대표를 하나, ACB가 대표를 하나, BAC가 대표를 하나, BCA나 이거 어차피 다 똑같은 경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딱 보면 이 6가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3팩토리얼 이래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ABC 서로 자리 바꾸는 걸로. 그러니까 그 3팩토리얼로 분모를 나눠주면 된다고. 이게 이제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먼저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 순열과 조합의 차이인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쓰면 이런 식이야. 순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NPR이라고 쓰고요.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N부터 시작해서 자연수 하나씩 줄여가면서 R개를 곱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잖아. 근데 이제 조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조합 같은 경우는 NCR이라고 얘기하고 NCR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분자에다가 NPR을 쫙 갖다 쓴 다음에 R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조합 계산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연산을 해보면 10C4 이런 거 연산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분자에다가 10부터 시작해서 4개를 쓰세요. 10부터 시작해서 4개를 쓰고 분모는 4팩토리얼이니까 431 분모에다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하시면 돼요. 저거 곱셈 연산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거기 책에 써드린 그 내용이야. 조합은 순열에서 순서의 개념만 제외를 한 거거든요.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순열에서 순서에 해당하는 개념만 제외를 한 거야. 그 순서에 대한 개념을 제외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게 뭐냐면 요 R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거죠. N명 중에 R명을 뽑았는데 그 R명이서 자리를 바꾸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R명이서 자리 바꾸는 그 경우의 수만큼 나눠버리겠다가 이제 조합에 대한 아이디어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너네가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은 순열과 조합을 같이 다루긴 하지만 순열보다 조합을 활용하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순열은 뭐냐면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조합을 먼저 배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근데 조합의 공식 자체가 순열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보통 이제 배울 때 순열을 먼저 배우고 조합을 나중에 배우거든요. 근데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조합이 훨씬 쉬워. 조합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그룹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게 끝이거든. 그러니까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고, 순열은 뽑은 애들에게 그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해가지고 나열하는 것까지가 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열은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애들이고,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는 애들이라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조합을 훨씬 많이 쓰게 됩니다. 훨씬 많이 쓰게 돼요. 거기 있는 내용 뭐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경우 한번 해달래요. 거기 문제에서 4명의 남학생이 있고요. 3명의 여학생이 있는데, 3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가 궁금하대요. 그럼 지금 총 몇 명이 있냐면 7명이 있고요. 그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달라 그랬거든?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7C3은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7부터 3개 나열하고 분모는 3팩토리얼 써주면 되고, 이거 계산하면은 35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지금 여기 있는 7명 중에서 3명의 학생을 뽑기만 하라 그랬거든요. 그 3명의 학생의 지위가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뽑기만 하면 돼.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 뽑아 놓기만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7C3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뽑아달라 그랬냐면은 남자 2명이랑 여자 1명을 뽑아달래. 남자 2명이랑 여자 1명을 뽑아달래. 여기에서 남자 2, 여자 1.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남자 2명 뽑아달라 그랬으니까 4명 중에 몇 명을 뽑냐면 2명을 뽑아. 그 2명의 지위는 분명히 동등합니다. 걔네들은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여자애들 3명 중에 1명 뽑아달래. 3명 중에 1명 뽑는 경우의 수는 사실 그냥 3가지죠. 남자애들 4명 중에 2명을 뽑으면서 동시에 여자애들 3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얘네들이 곱해주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러면 저 앞에 있는 4C1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 4 곱하기 3 한 다음에 분모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3C1은 계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그냥 3가지죠, 3가지. 3명 중에 1명 뽑는 경우의 수는 그냥 3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제일 먼저 익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열과 조합의 차이인데,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고 순열은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조합은 뽑은 애들 간의 지위가 전부 다 동등해. 뽑은 애들 간의 지위가 완전히 동등하기 때문에 걔네들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 거거든.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 7명 중에 3명 뽑기만 해주세요, 이런 거. 이런 상황인 거고, 순열 같은 경우는 뽑은 애들 간에 서로 다른 지위가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순열입니다. 그래서 뽑은 애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 그게 순열이었고, 조합은 순열에서 순서 개념만 제외가 된 거야. 아래 있는 것까지만 딱 얘기를 해보면, 아래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조합의 성질 해가지고 첫 번째가, NCR이라고 하는 거는, N팩을 R팩, N-R팩으로 나눈 거다. 라고 써있는데, 그냥 뭐 당연한 얘기. 왜? NPR분의 R팩으로 쓰는 게 NCR이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NPR을 뭐라고 배웠냐면,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거라고 배웠거든? 그럼 이거 번분수 계산했다고 생각하면, R팩 N-R팩이 분모일 거고 분자는 N팩이겠지.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활용 가치가 높은 거니까 증명할 때 활용이 꽤 되니까 외워주세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써진다고? N팩을 R팩 N-R팩으로 나눈 거다. 이거 생각보다 활용 가치 꽤 높은 거니까 외워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NC0이나 NCN이나 이번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런 거예요. 조합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다 보니까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거나 N개 중에 N개 다 뽑는 거나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똑같아.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아도 한 개고 N개를 다 뽑아도 한 개야. NPN이랑 서로 다르다는 거 느껴야 돼요. NPN은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다 보니까 얘네는 나열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첫 번째 누가 오고 두 번째 누가 오고 세 번째 누가 오고 N번째 누가 오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걸 나열하다 보면 n이고 여기는 이제 n-1이고 여기는 n-2고 이렇게 해가지고 1까지 나열하는 이게 곧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순열은 뽑은 애들 간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위 정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합은 뽑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든 n개를 다 뽑든 뽑아내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해석이 되고, 내가 방금 말한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NCR이 NCN-R이다 라는 요식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의 해석이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나 n개 중에 r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뽑나 경우의 수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조합이니까 뽑기만 하는 상황이니까 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니네가 8개를 뽑고 싶어. 10개 중에 8개를 뽑고 싶은데 10개 중에 8개를 뽑고 싶은데 잘 생각해봐. 바닥에 선물이 10개가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 8개를 가져가래. 니네들한테 10개를 딱 던져주면서 야,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8개 가져가 이랬다고 쳐봐. 그럼 10개 중에 8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무슨 방법이 있냐면 10개 중에 마음에 안 드는 2개를 골라내서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경우의 수는 어차피 똑같잖아. 10개 중에 마음에 드는 8개를 고르는 거나 10개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2개를 고르는 건 어차피 경우의 수는 똑같은 상황이거든. 어차피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계산해보면 10C8을 계산해보면 이게 10부터 8개 써야 되잖아. 19, 8, 7, 6, 5, 4, 3까지 써야 8개고 분모는 8, 7, 6, 5, 4, 3, 2,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건데 이거 어차피 보면은 8부터 3까지가 없어져요, 서로. 그래서 남는 게 19랑 21이거든. 근데 이게 10C랑 똑같아. 연산해보면 그래. 10부터 2개, 2 곱하기 1. 이러면 똑같잖아,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연산할 때 보통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앞에 n이 있고 여기 뒤에 r이 있는데 요 r이 n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면 바꿔서 푼다가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11C7을 풀어달래. 그러면 11의 절반을 얘가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건 11C4로 바꾸는 게 낫다고요. 11개 중에 7개 뽑나 11개 중에 4개 뽑나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절반 넘어가면 바꿔서 푸는 게 훨씬 연산이 빠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쓰여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은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순서 반대로 써놨나? 이렇게 써놨구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거기 뭐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게 맞다고 써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써놨거든. 103초 위에다가 써놨죠. 이건 이제 확통에서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 여기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뭐 내신다고 하면 이제 알아야 되니까 나는 확통에서 배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저 NCR에 대한 해석이에요. NCR은 N-1C R-1 플러스 N-1C R이랑 똑같아. 얘네 둘이 더한 게 이거랑 똑같아요. 경우의 수상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야. 10명 중에 5명을 뽑으려고 해. 그럼 10명 중에 5명을 뽑는 방법은 9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9명 중에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 지금 내가 있고 A, B, C, D, E, F, G, H, I 이렇게 9명의 친구들이 더 있다고 해봐. 이렇게 총 10명의 친구들이 있어. 나를 포함한 10명이 있거든? 나를 포함한 10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중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농구 팀을 만들려고 해. 농구 스타팅 멤버를 짜려고 해. 5명. 알았지? 5명을 뽑으려고 해. 근데 여기에서 5명을 뽑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첫 번째, 내가 포함이 되는 경우. 두 번째, 내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포함이 되는 경우랑 내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포함이 된다고 하잖아? 내가 포함이 된다라고 전제가 깔려 있으면 나는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나머지 9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되거든. 나는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9명 중에서 자리가 5자리 남아있으니까 5명을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은 이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겠어? 얘네 둘이 갖다가 더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올 거라고? 얘네 둘이 갖다가 더하면 10명 중에 5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10명 중에서 5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내가 포함이 되는 경우랑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내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9명 중에 4명만 뽑으면 되고요. 내가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9명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보겠다고. N명 중에 R명을 뽑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한 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특정한 한 명을 미리 뽑아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특정한 한 명을 미리 뽑아놓으면. 그리고 그 특정한 한 명을 절대 안 뽑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 경우가 될 거고요.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어떤 특정한 한 명이 미리 뽑혀 있어. 그러면 걔를 제외한 N-R명 중에 R-1명을 뽑는 거고, 어떤 특정한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을 뽑지 않기로 했어. 그럼 걔를 안 뽑기로 했으면 나머지 N-1명 중에 R명을 다 뽑으면 되는 거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좀 잘 해보시고, 그 내용이 조금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순열 이해 잘 됐으면 사실 조합은 이해할 게 별로 없어요. 순열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 순열은 순서 개념이 있어. 자리 바꾸는 거 다 셌어야 돼. 근데 조합은 뽑기만 하면 되거든. 조합은 뽑기고 순열은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고요. 요렇게 103초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가지고 103쪽의 그 분할과 분배 내용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죠. 이 분할과 분배가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애들을 이제 자르는 게 분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분배는 그 자른 걸 이제 나누어 주는 건데, 상황은 이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6개의 대상이 있는데 A, B, C, D, E, F라는 학생이 있다고 치죠.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6명의 학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6명의 학생을 1명, 2명, 3명으로 나눠주려고 해. 6명을 하나, 2명, 3명으로 쪼개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쪼개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심플해요. 되게 심플해. 우선 6명 중에 1명을 딱 골라가지고 너는 혼자 조해 이러면 되잖아. 6명 중에 1명 딱 골라주면 되지. 그러면서 남은 5명 중에 2명을 골라가지고 니네 둘이 같은 조야 이렇게 하면 되고, 남은 3명 중에 3명 골라가지고 니네 셋이 같은 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언제냐면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 저 6명을 한 명 한 명 4명으로 쪼개려고 해요. 하나하나 4명으로 쪼개려고 해. 그러면 6명 중에 1명 골라가지고 너는 하나의 조야.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너 혼자 조해. 이러면 되고, 나머지 4명 중에 4명을 딱 골라가지고 니네끼리 조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틀려. 여기 뒤에 뭘 곱해야 되냐면 2분의 1, 정확히 얘기하면 2팩분의 1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뒤에다가. 그럼 이걸 왜 곱해줘야 되냐?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럼 여길 왜 2팩으로 나누냐? 이런 상황인 거야. 직접 나눴다고 했을 때 6명을 1명 1명 4명으로 직접 나눠볼게요. 직접 나눴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가 혼자 조를 하고 B가 혼자 조를 하고 C, D, E, F가 조를 혼자 할 수 있다. 조를 4명이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조를 분할을 해주는 거랑 B 혼자 조를 하고 A 혼자 조를 하고 C, D, E, F가 조를 하는 거랑 이 둘은 경우의 수가 같습니다. 왜냐면 뽑고 나서의 그 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위가 없거든요. 그냥 6명을 1명 1명 4명으로 쪼개달라고만 했으니까 A랑 B가 각각 혼자 조를 하고 나머지 애들 4명이서 조를 한다라는 사실이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6명 중에 1명을 뽑는다 그랬잖아. 근데 처음에 뽑은 6명 중에 1명이 A고
그 다음에 남은 5명 중에 1명을 뽑는다 그랬는데 그게 B고 남은 4명 중에 4명을 뽑는 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랑 맨 처음에 6명 중에 1명을 뽑는다 그랬는데 그게 B고 그 다음이 A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랑 경우의 수가 같다고요. 그럼 얘네 둘이 경우의 수 똑같은 게 2개 있잖아.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그거를 2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똑같은 게 3개 있으면 어떻게 하냐? 3팩으로 나누면 돼. 무슨 말이냐면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눠. 그럼 어떻게 되냐? 6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마지막에 나누는 게 이제 2팩이 아니라 이번엔 3팩이라고. 이유가 어떻게 되겠어? 이유가? 예를 들어서 A, B가 같은 조고 C, D가 같은 조고 EF가 같은 조라고 치는 거랑 얘랑 똑같은 게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있을 거 아니야. A, B가 한 조, C, D가 한 조, EF가 한 조인 거. 얘네끼리 자리 바꾸면 뭐 예를 들어 A, B가 한 조, 뭐 EF가 한 조, 그 다음에 C, D가 한 조. 이거 어차피 똑같은 경우잖아요. 경우의 수가 같은 거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묶음 자체의 크기가 똑같으면, 묶음하는 그 단위의 크기가 똑같으면 걔네들끼리 자리를 바꿨을 때 이게 다 중복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개수만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 1명, 1명 이렇게 숫자가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는 거고요. 여기는 2명, 2명, 2명 이렇게 숫자가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명, 2명, 3명 다시 얘기하면 쟤네는 같은 숫자가 없죠. 같은 숫자가 없으니까 뒤에 나눌 게 없어. 그냥 저대로 써주시면 해결이 돼. 여기까지 하는 게 분할이에요. 분배는 아직 안 한 거고 이게 분할이야. 분할. 그럼 분배는 뭐냐? 분배는 이렇게 조 묶음을 만들어주고 나서 걔네를 이제 말 그대로 분배,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봐. A, B, C, D, E, F를 2명씩 3개 조로 나눠가지고 각 조의 발표 순서까지 정한다고 생각해봐. 저 6명을 2명씩 3개 조로 짠 다음에 그 3개 조의 발표 순서까지 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우선 6명을 2명씩 3개 조로 쪼개야 되잖아. 그러면 2명씩 3개 조로 쪼개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어요. 6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4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2명 중에 2명을 뽑고 이거를 3팩으로 나눠주면 여기까지가 뭐라고?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여기까지 분할해놓고 나서 분할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거는. 2명씩 3개 조로 쪼개는 것까지가 분할이잖아. 여기까지가 분할인데 그 다음에 뭘 정해야 된다고? 발표 순서를 정해야 된다고. 그럼 지금 3개의 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조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얘네들 발표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러면 너가 먼저 해라, 너가 먼저 해라, 너가 먼저 해라 이런 거 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발표할 애를 3개 중에 하나 골라줘야 되고 두 번째 발표할 애는 남은 2개 중에 하나, 마지막에 발표할 애는 뭐 남은 한 조가 하겠지, 그치?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뭐랑 똑같다? 3팩이랑 똑같다. 지금 요거 곱해주는 이 작업이 분배입니다.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분할한 대상에 순서를 정해주는 거. 분할한 대상한테 뭘 하라고 지위를, 서로 다른 지위를 던져주는 거. 그게 이제 분배예요. 분할은 쪼개기만 하는 거고 분배는 그 쪼갠 덩어리들한테 뭔가의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해주는 게 분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번 열심히 써놨으니까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내용 이해를 하시고 나서 저기 그 뒤로 넘어와서 그 문제로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그 경우의 수 파트를 쭉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야. 머릿속에 이제 너네도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책 기준으로 챕터 5라고 돼 있었던 거는 중학교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다. 중학교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 순열이라고 하는 내용도 엄밀히 얘기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NPR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호를 하나 짜맞춰가지고 새로운 기호를 알려주는 것 뿐이고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면은 조합도 마찬가지로 NCR이라는 새로운 기호 하나 알려주는 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저 기호에 너무 옮매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라 그랬어,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 계산하는 방법 다 알고 계실 거고, 순열 어떻게 계산하는지, 조합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알 거고, 거기 안에 있는 특정한 수들, 그 특정한 그 성질들, 그 순열의 수나 조합의 수를 다루는 성질들 같은 거 몇 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연산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조합 연산은 NPR을 R팩으로 나눈 거. 이렇게 연산하는 게 조합이라 그랬고, 몇 개 기억해야 되는 거, 이제 거기 있는 내용 몇 개 기억해야 되는 거 써드리면은 우선 NCR 같은 경우는 NPR을 R팩으로 나눈 거다 보니까 NPR에서 사용했던 이 식을 여기서 다시 한번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NC0이나 NCN이나 전부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NCR은 NCN-R과 같다. 그리고 NCR은 어떻게 변형하는 게 가능하냐면 N-1C, R-1 플러스 N-1C, R로 연산하는 게 가능하다. 이 두 개가 생각보다 시험에서 단골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두 개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의 수는 어떻게 되냐? NC 몇 하고 나서 N에서 저거 뺀 거 하고 뭐. 그 다음에 N에서 이것도 빼고 이것도 뺀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할. 예를 들어서 10명을 뭐 2명, 2명, 6명으로 쪼개달라고 하면 10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8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6명 중에 6명 뽑으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 똑같은 거 있으면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 여기까지가 분할이라 그랬죠. 분배는 뭐냐면 이렇게 세 덩어리로 쪼개진 애들한테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되는 게 분배라고 얘기했고요. 그냥 뭐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잘 읽어보신 다음에 문제에서 보죠.